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매년 2% 초중반입니다. 근데 이 333은 9년간 2번 전세 보증금 올릴 수 있죠. 10억이면 500씩 2번입니다. 나눠보면 1%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 집 그냥 내놔. 어떤 미친 사람이 전세로 집을 내놓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때만 되면 이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생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의안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2 플러스 2를 넘어서 이제는 3 플러스 3도 아니고 3 플러스 3 플러스 3, 이른바 333 발의안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통과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잊지 마셔야죠. 문재인 정권 때 그 미친 임대차 3법이 통과했고 지금 2 플러스 2가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2 플러스 2 때문에 마음대로 이사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2 플러스 2 이것도 사실 정말 미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 착해요. 그냥 거기 적용받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봐라, 2 플러스 2 잘 사네? 그러면은 3 플러스 3으로 가자. 아니야, 이번에 그냥 3 플러스 3% 3으로 가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의뢰 민주당이 발의안 갖고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치부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발의안에도 이 333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차권 강화안들이 숨어 있는데 진짜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숨은 의미 파악을 해보시자고요.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 이미 기사가 여러 차례 나와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문제점, 9년을 묶인다. 지금 2 플러스 2도 이렇게 매수 매도, 내 집 팔기가 어렵고 임대도 놓기도 어렵고 별의별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4년이 아니라 9년, 더블 이상. 누가 놓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당연히 전세 놓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한 진실이죠. 근데 이번 개정 법률안 보시면요, 더 충격적이에요. 한창민 의원, 이분 무슨 생각으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발의 내용, 가부터 사까지 있는데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서민들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그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들과 일반 국민들, 표를 주는 국민들을 다른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1015 대책 때문에 뭐 차관이나 지금 정책 만들어내는 분들 집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화 돼가지고 막 분노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다 갭 투자 해놓고 그걸 갭 투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 믿을 수 있습니까? 과연 좋은 세상이 올까요? 잘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포장을 합니다. 이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거든요. 임차인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친 그날의 영시로 한다. 원래 다음날 영시로 해서 그 사이 시간을 노려가지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쳤는데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시간을 약간 소급해서 뭐 점심에 그 주민등록 마치고 인도 받더라도 그날 영시로 하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그리고 임대인의 임차 등기 협력 의무. 보통 전세 들어가거나 뭐 월세로 들어가도 임차권 등기는 안 하잖아요. 보통 이 기한이 됐는데 난 이사 가기로 했는데 집주인 돈을 안 줄 때 이사는 가야 되니까 이사 가면서 해놓는 게 임차권 등기인데 이거 등기에 대한 협력 의무, 그리고 주택 인도, 요거를 같이 껴서 패키지로 하자,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로 하고, 원래는 주택 인도만 동시행 관계인데 이제는 법으로 정해서 임차권 등기까지도 협력 의무 동시행 관계로 법률화 하자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이러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 협력 의무를 지체할 경우에 안 해줘? 그러면 계약 해지.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주지 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똑같이 안 산 사람들인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 중급지, 하급지, 뭐 빌라, 오피스텔 가면은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인이 와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이 대다수예요. 대다수입니다. 중급지만 가도 그래요.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가 갖고 온 보증금으로 드리는 약간 돌려막기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이미 있는데 전세를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돈이 이미 10억이 있어서 갖고 있다가 나가? 그러면은 10억 줄게. 새로운 세입자 10억.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자들도 알고 있어요. 이전의 세입자가 나가야만 내가 돌려받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도 보여주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들 보세요. 자기가 오래 살고 싶으니까 계약갱 신청권 쓰고 계약갱 신청권 못 쓰는 상황에서는 집을 안 보여줍니다.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 보여줘야 되는 거. 6개월, 3개월 기간 줬을 때 새로운 세입자가 될 후보자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걸 성실하게 임한다. 이것도 법률화되는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집주인만 아주 곤욕스럽게 만든다니까요. 집을 안 보여주니까 집 안 보고 계약할 사람 구해야 돼요. 계속 지금 임대인들을 못 사게 구는데 누가 임대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계속 감소할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 계속 감소세에 있거든요. 다주택자 감소하면 내 집 마련 늘어나야 되고, 예? 전월세 들어가야 되는 분이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아닙니다. 지금 전월세 폭등하고 있고 매매가도 폭등하고 있고 안 오르는 게 없다고요. 자, 임대인 계속 못 살게 굴면은 임차인 시장이 안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도 주택 인도할 때 무조건 이제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지. 계약하고 나서 들어갈 때 전입신고 하듯이 임차권 등기를 내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갈 때 2개월 내에 보증금 안 주면 바로 경매 청구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무서워서 임대 놓겠냐고요, 전세에. 그리고 또 선 넘었죠. 이제 임대인이 무슨 진짜 채무자가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보증금을 이자 없이 빌리는 건 맞는데, 예, 법률상 채무자는 맞는데 진짜 돈 빌린 그 채무자처럼, 예, 생각을 하는지 정보 제공 의무화를 확대해서 이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뿐만 아니라 건보료를 납부하는 거, 요거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본다. 은행입니까? 임차인이 은행이 됐어요.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지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때 정보 넣듯이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뿐만 아니라 이제 갱신 청구권 할 때도 이거 다시 한번 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임대인 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 임차 기간 끝나기 6개월, 3개월 사이 이 기간에도 제시를 하도록 한다. 자, 그리고 랍니다. 이제 임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매수인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서면으로. 문자나 전화로 안 돼. 서면으로 해야 돼. 그리고 양수인에게,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임대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싫어요 라고 하면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분이 양수를 했지만 보증금을 줘야 되는 사람은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임대인. 그러니까 이러면 마음대로 어떻게 팔아요. 임차인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야 되는데, 전세 끼고 매매가 아예 지금 안 되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로써 양수인의 매수인의 자력 부족으로 돈이 없어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 사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이미 여러분들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그대로 승계되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싫으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나가가지고 이게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존의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못 팔게. 그러니까 못 팔 순 없으니까 차라리 임대를 안 놓는 게 낫죠. 예, 그리고 보증금이 부담 없는 선으로 내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월세를 놓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승계돼서 내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돼도 보증금은 얼마 안 하잖아요, 월세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월세화예요, 월세화. 자, 그리고 마.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하고 선수의 담보권, 국세, 지방세, 체납액 더한 70%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전세 상한제예요, 또. 예? 전세보증금 예? 내리는 소리예요, 내리는 소리. 이거 일정 금액 이상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시세로 맞추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뉴스에 나온 거.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1회만 한정해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2회로 변경한다. 그리고 갱신하는 경우 현행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이것도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자꾸 혁명을 하려는 거야? 3년으로 변경하면서 총 9년 내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면 전세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아무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안 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또는 갱신될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고 해도 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 임차인 보증금의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집주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보로 해서 뭐 대출해주거나 이런 물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채권자들의 보장받는 금액도 줄여버리는 거예요. 임차인 살리려고 다 피해보게 만드는 겁니다. 가부터 사까지 쭉 보셨는데 이 가 말고는 상식적인 게 단 하나도 없죠. 문제는 임차인 중심으로만 발의안을 내놨어요. 이 표를 의식한 이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문제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임대인이 있어야 전세를 내줘야 임차권 강화 발의안이 빛을 발할 텐데 저게 무서워서 어떻게 전세를 주겠습니까? 안 내놓죠.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전세, 고액보증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전세 10억, 뭐 15억 이런 것들이죠. 소멸하죠. 이렇게 누가 내놓습니까? 무조건 보증금 축소시켜야지, 줄여야죠. 일단 문제가 어떤 미친 사람이 이걸 전세를 내놓겠습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데 9년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지금 AI 시대는 1년 1년이 다릅니다, 지금. 일단 9년간 집을 묶인다. 매도 불가. 못 팔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2번인데. 자, 보증금 10억이면 2번. 10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매년 2%대다. 이보다 낫다. 어떤 자선사업가가 전세를 주겠는가? 빠르게 전세가 월세로 대체될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지금 금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건데 낮아질 거예요. 세계 추세입니다. 네. 이제 금리가 낮아질 건데 낮아지고 지금 이렇게 1015처럼 서울과 경기 12곳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규제를 이렇게 강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안 놓고 반전세 월세화가 빨라질 텐데 예?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월세화 빨라질 텐데 기름을 붓는 법안이 이번 발의안이다. 예. 그리고 임차인 위한 법안인 것처럼 사탕 발림을 가부터 사까지 이렇게 발라놨는데 아주 잔뜩 핫도그를 돌려가면서 설탕을 발라놨는데 이게 나오면 역으로 임차인이 찢겨버린다. 물건 아무도 안 내놓으니까 임차인의 그 권능이 무서워서 누가 내놓겠습니까? 다 월세로 진행한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중하급지보다 상급지일수록 이 현상이 강화될 겁니다. 예. 상급지일수록 보증금이 크잖아요. 그쵸? 그리고 임대인들이 자산이 좀 있고 자본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전세 안 놓고 집을 비워둘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상급지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지가 더 빨리 월세화가 진행되고 전세가 소멸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전세라는 포지션도 있고 월세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게 소멸되면은 견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다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폭등할 수밖에 없고 경쟁이 사라지니까 기존에는 전세로라도 사는 수요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수요자가 월세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빠지게 되면은 월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월세가 폭등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 월세로 뭐 반포 아파트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조금 재건축 기다리는 그런 아파트들은 월세로 들어가면 그래도 저렴한 편이에요. 예, 못 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은 임차로도 이제 상급지 거주가 불가능해집니다. 예, 진짜 선진국 마냥 되는 거예요. 선진국처럼 뭐 원룸이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보유세 인상은 옵니다. 예, 보유세 인상 콤보로 적용이 되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상급지에서 원래 원주민, 재건축 되기 전부터 주공 아파트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 나이가 드셔서 이제 60대, 70대인데 이분들 지금 직장 소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원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보유세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 민주당이 다시 또 이렇게 보유세 강화시키면서 부자를 찢어발기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원주민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오래 살았을 뿐인데 이 보유세 감당이 안 되면서 팔고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물갈이가 진행이 돼요. 상급지 물갈이가 진행되면서 부촌이 더 부촌 부자만 들어올 수 있는 동네로 바뀌어. 그러면서 완전 선지국화가 되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택시장에도 벌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부촌 계급화가 된다. 돈 많이 버는 그 부자들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고 버틸 수도 없는 그런 동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국민들의 절대 다수들이 복지에 의존하게 된다. 고령화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소득이 나이가 들면은 일할 수가 없으니까 노동소득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이제 물갈이 되면서 뒤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지에 의존하게 된다. 나라에서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 거기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월세화가 진행이 되면 지금은 우리가 강남을 꿈꾸면서 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강남의 소유권 하나 가지는 거, 등기 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강남 소유권을 가지는 것, 싸게 가지는 거, 비싸게 가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는 것 자체, 등기가 가능한 거는 지금뿐이다. 이거 명심하시고 지금 강남 부동산들 먼 미래로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 현재에 가깝게 땡겨오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남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강남 아파트로만 보면은 뭐 30억, 40억, 50억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강남에 아직 재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아직 두 군데나 남아있어요. 네? 일원동, 그리고 개포동, 양재동. 이런 지역들은 노후도가 차 있어요, 이미. 재개발을 할 수 있고 재개발이 될 겁니다.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지금 확보해 놓은 양재동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집은 5평 내외에 투룸 기준으로다가 재개발 노후도 60% 이미 갖추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이런 데인데 투자금은 3억대, 2억대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매매가가 3억대, 4억대밖에 안 해요. 투룸인데. 지금 여러분들 노량진이나 자양동 이런 동네 가보셔도 다 6억이 넘어가요. 뭐 7억, 8억 이렇습니다. 투룸, 빌라가. 근데 강남인데도 아직 3, 4억대가 남아있다니까요.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를 지금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30억, 40억 모아가지고 사야지 절대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제발 이거 명심하시고 지금 가능한 강남 소유권 등기 치시는 게 맞고 그 중에서도 재개발돼서 아파트 될 수 있는 거 그거 찾아서 가지시는 게 빨리 부자 되는 길입니다. 강남에 재개발 등기 치고 싶은 분들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놀람부동산 놀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